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통한 아이 괜찮을까요? 라는 주제로 소아청소년 비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이제 서울병원 소아과 전문의 최정은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 비만의 정의, 그리고 원인, 검사, 합병증, 치료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소아와 이제 성인 모두 비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체질량 지수 BM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체질량 지수는 만 2세 이상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MI 100분위수 5%에서 이제 84.9%까지를 저희가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85% 이상에서 95%까지를 과체중, 그리고 95%부터 비만, 그리고 99% 이상은 고도 비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이제 소아는 딱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제 각 성별과 이제 나이에 맞는 그런 100분위수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BMI 수치를 정해서 이제 23에서 25, 18.5 미만은 저체중이고, 이제 23까지는 정상, 23부터 과체중, 25 이상을부터는 비만이라고 하고, 30 이상을 2단계 비만, 35 이상을 고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체중과 키로만 이제 계산하는 체질량 지수로는 체성분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체중이 같아도 신체 조성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이제 저희 외래에서는 인바디 검사를 통해 그러한 검사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소아는 체성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체수분이 많고요. 유아기에는 체지방이 증가하고, 이제 학동기에는 체지방이 이제 감소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인바디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근육에 의한 과체중 상태를 비만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도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정상 체중이어도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저체중 상태를 정상으로 잘못 평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저희 외래에 내원한 환자로서 키가 149.5cm에 44.7kg로 정상 체중이었지만 실제 골격근량은 매우 부족하고 체지방량은 많은 마른 비만 환자였고, 실제 2형 당뇨병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도 이제 많이 주의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비만의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만의 원인은 이제 단순한 비만이 있고 이제 2차성 비만이 있습니다. 단순한 비만은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보다 이제 과다하게 섭취하고 그리고 운동 부족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비만도 유전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전적으로 양측 부모가 비만할 때 자녀가 비만할 확률이 80%라고 하고, 한쪽 부모가 비만할 때도 40% 정도라고 하고, 양 부모가 비만하지 않다면 자녀가 비만할 확률은 7%라고 합니다. 2차성 비만의 경우에는 질병에 의한 비만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도 체중 증가가 생겨서 비만이 될 수가 있고, 이제 쿠싱 증후군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다든지 스테로이드나 한약 복용을 과잉으로 한다든지, 또한 프라더윌리라는 증후군을 갖던지, 또한 비만 관련하여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증후군성 비만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프라더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초기에는 좀 근긴장도가 떨어지고 발달 지연 이렇게 이제 보이다가 아동기부터는 이제 비만, 저신장, 그리고 성선 기능 저하를 보이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제 시상하부, 그러니까 뇌의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식욕이 증가되고 포만감이 없어져서 이제 비만으로 되는 거고요. 쿠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몸 안에 코티솔 농도가 높아지면서 2차적으로 비만이 되는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티솔은 부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인데요. 어떤 뇌하수체에 종양이 있어서 이제 부신을 이제 자극해서 그런 호르몬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부신 자체에 종양이 있다든지, 외부에서 스테로이드를 장기로 복용한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지방을 합성을 촉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하고요. 특징적으로는
왼쪽에서는 이제 얼굴이 좀 보름달 모양이고 이제 팔다리는 마르고 중심 배라든지 이렇게 중심성 비만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어깨가 두꺼워지고 이제 목이라든지 그런 데 지방이 모이면서 버팔로 혹같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다시 단순 비만으로 넘어가서 단순 비만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이제 집에서의 그런 생활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안 먹는 것이 이제 그런 문제가 되고요. 또한 지방 종류를 과잉 섭취하는 것과 이제 외식과 패스트푸드가 늘어나는 것들의 영향, 음료수를 과잉 섭취하는 것, 그리고 이제 식탁에서 이제 혼자 먹거나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운동 부족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래도 신체 활동이 감소하고 이제 컴퓨터라든지 TV 그리고 온라인 수업,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오래 앉아서 일하는 그런 좌식 위주의 생활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양육에 관련된 것은 가족이 워낙에 요즘은 핵가족 되고 이제 맞벌이 라던가 늦게까지 학원을 가는 그런 풍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침을 잘 안 먹게 되고 야식, 밤 늦게 먹게 되는 것들에 의한 원인이 있고 또한 이제 특히 이제 유아 소아기 때 비만이 성인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3에서 6세 사이 만으로 식습관을 잘 확립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이 이제 시행되었고 그 이후 소아 비만의 유병률이 훨씬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코로나 전후로 과체중과 비만이 발생하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그런 생활 패턴은 이제 과일 섭취가 감소했다, 운동 빈도가 감소했다, 수면 시간이 감소했다, 자식 시간이 증가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 수업과 이제 핸드폰과 게임과도 이런 것들이 관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아 비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소아 청소년 비만은 정신적인 질환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정신적인 질환 중에서 이제 우울증이라던가 자아 존중감 결여, 사회성 결핍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어떠한 2차적인 내과적인 문제로 본다면 이제 코골이나 수면무호, 고혈압, 지방간, 고지혈증, 동맥경화, 피부 이상, 그리고 당뇨병 전기, 당뇨병, 그리고 뼈와 관절의 장애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살이 찌면 여성형 유방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피부가 좀 이렇게 트게 되고 또한 외부 성기가 되게 작아지고 이제 파묻혀서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피부 또한 이렇게 뒷목과 겨드랑이에 과도한 색소 침착이 보이게 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생리 관련해서 생리불순이라던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 남녀 모두에서는 이제 성조숙증이라든지 볼 연령이 빨라지는 것도 이제 가져올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합병증이 존재하는 만큼 예방과 치료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외래에 내원한 만 7세 남자 환자의 실제 이제 혈액 검사와 이제 결과입니다. 137cm에 42kg 환자였고요. 체질량 지수는 22였습니다. 137cm에 해당하는 표준 체중은 33kg입니다. 이제 표준 체중은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잘 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인바디 검사를 했더니 골격근량은 적고 이제 체지방량은 많기 때문에 비만이 맞습니다. 혈액 검사를 이제 공복으로 시행했는데요. 이제 트리글라이세르랑 콜레스테롤이 높은 수치를 볼 수 있었고 AST, ALT가 높은 지방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GGT도 간 지방과 관련한 수치이고요. 이것은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그리고 인슐린 수치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정상적으로는 인슐린이 몸 안에서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을 낮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비가 잘 안 되지만 이제 비만한 환자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밥을 안 먹은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좀 높아져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은 당뇨병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소아 비만에서 이제 내원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부 둘레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부 비만은 여러 가지 대사 증후군이라든지 많은 대사 합병증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아도 복부 둘레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른도 건강검진에서 복부 둘레를 기본적으로 측정하고 있는데요. 소아 비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혈압을 또 측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 확인을 위해서 혈당 수치랑 광화혈색소, 인슐린 수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 기능 검사를 하고 있고요. 간 기능 검사가 올라간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복부 초음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과 LDL, HDL, 중성 지방에 관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만 때문에 이제 혈당이 높다, 이제 뭐 학교 검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결과지를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비만과 어쨌든 정상 혈당과 당뇨에 대한 혈당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 혈당은 10.100 미만, 그러니까 99까지가 정상이고요. 당화혈색소는 이제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볼 수 있는 수치로 5.6% 미만이 정상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공복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를 얘기하고요. 당화혈색소로는 5.7에서 6.4%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 5에서 10%가 매년, 이러한 당뇨 전 단계도 5에서 10%는 매년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 전 단계도부터 관리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실제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 되는 경우, 당화혈색소로는 6.5 이상이 되는 경우, 아무 때나 혈당을 쟀는데 200이 이상이면서 당뇨병의 증상, 이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소변을 자주 보고 체중이 이유 없이 감소하고 이러한 증상입니다. 또한 이제 당뇨병 증상 중에는 이러한 피부, 인슐린 저항성에 의해서 이렇게 피부 착색이 일어나는데요. 목 뒤라던가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해서 이제 까맣게 착색이 되고 이제 닦아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제 아이들도 지방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은 간 무게 5% 이상이 지방으로 쌓인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인은 이제 술이나 알코올에 의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이 생기는데요. 소아는 비만과 이제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게 됩니다. 증상은 무증상입니다. 거의 대부분에서. 검사에서 우연히 간 기능 이상으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AST와 ALT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성인은 요 수치가 40 이상부터 이제 이상 소견으로 보고, 소아는 26 이상에서 비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순 지방간도 그대로 방치하고 관리를 안 한다면 지방간염이 되고 간경화로 일부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만, 이제 지방간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간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간 수치가 정상화되는 것도 확인하고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는 거의 대부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체중 감량을 우선으로 하고 당이 포함된 음식을 줄이고 신체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아 고지혈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소아 고지혈증의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 하나라도 해당되면 고지혈증이라고 하고요.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상인 경우, 저밀도 지질단백질 LDL이 130 이상인 경우, 중성지방이 130 이상인 경우, HDL이 40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제 고지혈증이고요. 이러한 고지혈증은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치료는 이제 식사치료와 신체활동 증가이고요. 이제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들을 조금 피하고 포화지방이 낮은 음식들로 먹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 식습관 관리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아 비만도 이제 소아에서도 동맥경화가 조금씩 시작된다고 합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벽이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청소년기 이전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이제 심해져서 이제 이제 죽상경화반 이렇게 노랗게 지방 덩어리가 생기면 이게 떼어져 나가서 혈전이 돼서 뇌혈관이라든지 심장혈관으로 가게 되면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체중과 비만으로 인한
과체중과 비만은 이제 아무래도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에 의한 동맥경화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입자들이 혈관에 이제 돌아다니다가 혈관 내에 점점 침착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혈관이 좀 탄성도 떨어지게 되고 혈관 벽이 점점 좀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두꺼워지고 이제 이런 내경이 좀 이제 좁아지고 이제 협착이 되거나 이제 폐쇄되거나 일부에서 혈전이 이렇게 생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화 비만에서 다리 통증을 이제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비만 상태이기 때문에 무릎이라든지 발목에 무리가 갈 수 있기는 하지만요. 이제 실제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러한 질병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퇴골두 골단 분리증이라고 하여서 성장판에 있는 대퇴골두가 특별한 손상 없이 저절로 어긋나는 병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는 소아청소년에서 흔히 발병하고요. 초기에는 사타구니나 엉덩이 쪽 관절이 아프고 조금 걷거나 운동하면 아픈 상태이지만 진행되면 갑자기 극심한 통증으로 어떤 것을 짚고도 걸을 수가 없어서 응급실이나 병원에 내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수술적 치료밖에 방법은 없고 과체중 예방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저희 병원에 내원한 15세 남자이고요. 이 부위를 보시면 이제 대퇴골두가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비만한 남자 청소년이었습니다. 소아 비만과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3번 이상 측정한 혈압의 평균치가 이제 성별, 연령, 신장에 따른 기준치의 95% 이상인 경우입니다. 성인은 이제 수치가 140에 90으로 정해져 있지만 소아는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기준치의 95%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비만 청소년에서 고혈압의 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아청소년 고혈압은 이제 성인기까지 쭉 지속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식사와 운동 치료가 필요하고 이제 염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짜게 먹는 것은 당연히 고혈압에 이제 안 좋게 되고 소금은 이제 4에서 8세는 하루 3g 미만, 그 이상에서는 3.8g 이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아 비만과 심리 영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아 비만의 심리적인 문제도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실제 이제 비만한 성인 소아 모두 이제 그렇고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4에서 6학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이제 비만한 환자에서 우울증 증상, 우울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특히 고도 비만으로 갈수록 더 우울증이 높았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좀 음식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당분 섭취가 증가해서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게 되고 이제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식을 이제 운동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음식으로 해소하게 되면서 이제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사춘기 시기가 되는 청소년기에 더욱 증폭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체육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활동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을 계속 받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서도 위축이 되고 이제 신체 관련 활동을 자꾸 회피하게 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심해지면 이제 이유 없이 등교를 거부하거나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게 되고 만약에 학교를 가지 못하면 또한 이 운동량이 저하되고 폭식을 하고 이제 불행감을 느끼고 이제 극단적 체중 조절 행동을 보이고 이렇게 또 악순환이 지속되게 되고요. 이제 또한 이제 소아 비만이 실제 이런 틱이라든지 시민성 기침이라든지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든지 이제 시민성 구토라든지 야뇨증 그리고 자주 화장실에 가는 것과도 이제 관련이 있었다는 일본의 연구도 발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중과 관계없이 조금 자신을 소중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또한 이제 체중 조절에 대해서 올바르게 우선을 알고 이제 계속해서 칭찬해주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해소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과 이제 감정 컨트롤을 훈련하고 이제 어떻게 소화하고 대화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고 이제 저희도 비만 클리닉에서 잘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은 정신과에 같이 컨설트를 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만은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비만은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인병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제 어릴 때 찐 살이 모두 키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릴 때 이제 음식을 제한 없이 많이 먹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하지만 심한 비만으로 체지방이 매우 많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호르몬이 조금 오히려 분비가 저하되면서 키가 덜 클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지방성에서 여성 호르몬이 활성화돼서 성장판이 좀 빨리 닫히면서 키 성장이 빨리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렇게 통통한 아이가 더 키가 크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날씬한 정상 체중에 비해서는 조금 키가 작아지는 것을 실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소아 비만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는 이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제 가족을 같이 포함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유전적인 그런 성향도 있었고 가족의 생활 습관을 다 같이 이제 바꿔야 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이제 이상지질혈증의 가족력도 이제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 생활 습관 변화를 유도하고 이제 운동을 하나 이제 끊어서 시키셔야 되고 영양 교육을 한 번 정도는 받으셔야 되고 행동 수정 치료를 조금 적용해야 되고 소아에서는 아무래도 약물이라든지 수술 치료는 극히 드물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에서 어떤 심리적인 행동 치료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자극을 조절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제 눈에서 이제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이고요. 식탁에서 빵이랑 과자를 안 보이는 곳에 둔다. 이제 주방에서도 이제 이런 식재료 같은 거를 어떤 장 안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또한 음식은 식탁에서만 먹을 수 있게 이제 행동을 조절해야 되고요.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은 바로바로 치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제 또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고, 아무래도 늦게까지 깨있다 보면 야식을 먹고 싶어지거나 또 늦게 일어나게 되면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식사 행동 자체도 조금 천천히 먹는 것이 좋고요. 이제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식사를 빼먹고 하는, 하루 세 끼를 이제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이제 배고프지 않는데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먹는다든지, 심심해서 좀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을 좀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살을 빼면 예쁜 옷을 사주겠다, 아니면 뭐 칭찬 스티커를 통해서 이제 보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관찰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식사 행동을 좀 일기로 써보고, 운동한 거를 일기로 써보고, 그리고 체중을 좀 자주 재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체 행동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배고프면 원래 빵을 먹었다면 그거를 좀 다른 저지방 음식으로 대체를 하는 거라든지, 이제 시원한 보리차 같은 거를 마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외출할 때도 조금 먹을 거를 싸서 나가서 이제 외식하는 걸 좀 줄여본다든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비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좀 피하고 현실적으로 목표 설정을 하고, 이제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칭찬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좀 없애고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절대적인 명령어를 피하는 것이 좋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집중적으로 이제 식사, 운동, 행동을 했는데도 지속적인 체중 증가를 보이고 동반 질환이 이제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고 조절이 안 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요 올리스테시랑 제니칼, 삭센다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제니칼은 췌장이랑 위에 리파제를 억제해서 실제 지방을 먹었을 때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내려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대변으로 지방이 소화 안 되고 나가기 때문에 이제 배가 좀 부르고 지방변을 보게 되고 설사 증상이 조금 생기고 대변 냄새도 나쁘고 해서 실제로 이제 학교 생활을 할 때 이런 거를 먹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펜터민이라는 약은 이제 교감신경을 좀 항진시켜서 이제 쓸 수 있는 약이고요. 이 큐시미아라는 약도 이제 교감신경 항진을 통한 그런 복합제로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뭐 크게 사용은 하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뇌에 작용하는 거다 보니까 어떠한
이제 뭔가 기분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삭센다라고 해서 비만 치료에 사용하는 이제 당뇨병에 사용되는 주사제인데 이제 살 빼는 효과가 좋아서 이제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GLP-1이라는 이제 식욕에 영향을 끼치는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결합을 해서 이제 위에서 좀 음식 배출을 지연시켜서 포만감을 오래 가지게 해서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그런 원리로 살을 조절하는 약인데요. 12세 이상의 비만 환자에서 승인되었지만 또 매일 주사를 맞으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복통오심, 저혈당의 위험, 갑상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